혹시 못 들어가실 분 높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 장로님이 녹화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서로 다 아시니까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요. 기도하고 이렇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미자 장로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회의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뜻과 저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도로 저희가 회의하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성희 리더님이랑 장로님이랑 우리 김보영 목사님 잠깐 얼굴 한번 비춰줄까요? 사진을 한번 찍게요. 기념사진. 정용희 목사님 안 들어오셔서 조금 아쉬우지만 않지만 여튼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갖고 카메라를 못 켰는데, 네, 좀 마칠 때 하죠. 마칠 때? 네, 알겠습니다. 마칠 때도 아니고 마칠 때.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칠 때 할게요. 네. 마칠 때 얼굴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온라인 교회 개척의 비전에 대해 잠깐 좀 소개를 하고요.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신보영 집사님은 갑자기 바뀌었어. 저 아들이 옆에서 운전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지금. 아들이 운전대 대신해주고. 네. 연습하고 있어요, 운전.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교회 개척,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필요성, 중요성,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좀 생각해봤다. 이렇게 이런 점에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 교회가 뭐냐? 온라인 교회 정의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온라인 교회 정의. 온라인 교회 정의 자체는 장소, 어떤 공간적인 장소로서의 오프라인, 장소로서의 교회가 중심이 아닌 가상 공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포함한 일체 신앙생활과 소속감을 이루는 게 온라인 교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현재는 오프라인이 중심이고 온라인을 이렇게 같이 겸해서 진행하죠. 장소로서 온라인이 중요한 게 중심이 아니고 오프라인 중심이고, 여러 가지 참석을 못하거나 방송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가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 교회 자체는 오프라인의 어떤 장소, 그게 중심이 아니고 온라인 자체, 가상 공간 자체가 중심이 돼. 그리고 이 가상 공간에서 소속감, 일체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생활을 온라인 거의 대부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이렇게 필요하면 모이지 필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 형태는 오프라인 중심이고 온라인은 선택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또 몇 가지 이제 정의를 추가하자면 오프라인 모임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오프라인이 핵심인데 온라인 서비스하고 빨리 오프라인 모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 자체는 온라인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시 오프라인 모임도 갖는 교회.
그리고 대형 집회나 대그룹 모임 이런 것을 대부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만약에 소속감을 준다면 이제 소그룹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메시지 형태가 아니고 나도 이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 뭐 유튜브나 방송 설교 듣고 이런 방식은 온라인 교회의 기능이로 하기에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할 수 없죠. 혼자 하는 거니까 교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모임을 교회의 소속감,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해놓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그런 소금이 있다면 사역을 하잖아요. 뭐 사역, 어떤 봉사, 섬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소그룹에 속한 그 지역사회.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을 했는데 뭐 부산에 이 온라인 저희가 지금 진행한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는 분이 계셨다. 거기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온라인을 해요. 또. 근데 다 부산이야. 뭐 멀리. 근데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뭐 부산 무슨 행사가 있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겠다면서 뭐 4-5명이 모여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필요시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교회를 이제 못을 만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서정화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온라인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교회를 이제 만들려면 소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정화회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줄 수 있어요. 뭐 설교를 방송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 보낸다거나 이건 다 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나 상담이나 왜냐면 이제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정합회는 컨텐츠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어도 서정합회 자체가 온라인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온라인 교회를 하려면 교회 사이즈가 이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온라인 하거나 아예 애초부터 온라인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애초부터 오프라인 자체가 없어. 네. 그런 교회는 숫자가 적든 없든 무조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한 10명짜리 뭐 온라인 교회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역량 있게 하는 대부분 그 교회들은 큰 오프라인 교회가 진짜 온라인 교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네. 뭐 세들백 교회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의 선한 목자 뭐 대부분 큰 교회들은 온라인 교회를 같이 겸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정합회 자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정합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름대로 큰 교회라 할 때 우리는 기껏해야 뭐 몇백 명인데 지금 몇백 명에서 온라인 교회를 할 수 있냐 올바른 기능을 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될 때 참 이 선교단이 온라인 교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그럼 온라인 교회가 필요한가? 예를 들면 각자 교회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교회가 있잖아요. 온라인 교회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이 정말 있는가? 여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죠. 그 종교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일부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온라인 쇼핑, 온라인 데이팅, 온라인으로 데이트하는 거야. 활성화된 바로 그 시점부터 수많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소통과 체험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참여 이유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온라인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 필요를 강하게 느끼며 그들은 기존 교회가 아닌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방식으로 찾고 있다는 거죠. 도를 찾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온라인 교회의 기본 전제는 기존 교회와 동일한 형식의 목회 프로그램을 온라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해야 돼요. 온라인 세계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고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창조될 때만 그 기능과 그 가능성과 그 효율성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프라인 한 형태로 그대로
그대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 그대로 온라인 가상 그러나 그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고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창조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교회는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할 글로벌 미래의 동반자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상황 흐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앞당겨 있어요. 이 사이버 공간의 어떤 활용도가. 제가 최근에 뭐 몇 가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초등학생이 벌써 돈을 벌고 있어.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뭘 하고 이제 그림의 소질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가상 공간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매를 가지고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이제 벌써 이제 MZ 밑에 세대들은 벌써 가상 공간에 굉장히 익숙하고 가상 공간에서 내 음악을 노래를 콘서트 열거나 가상 공간에서 뭔가 만나거나 이게 너무 익숙한 시대였다는 걸 벌써.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의 흐름 그리고 점점 밑에 갈수록 가상 공간이 훨씬 더 익숙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상 공간 자체를 너무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그 오프라인 모임 자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온라인 만나는 가장 부담 없다는 거죠.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에서도 온라인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온라인 교회는 이제 서구사 이렇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써 시작했고 굉장히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교회가 라이브 탑 처치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제가 인터넷 들어가지고 사진 이제 홈페이지에 찍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1996년에 창고에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매주 7만 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26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서로 오프라인 만나가지고 무슨 어떤 지역사회 공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어떤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하는 그 공간을 왜 거기에 이제 뭐 몇천 명이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이건 이제 좀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유지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로 이제 뭐 그래가지고 145억에 매각을 했어요. 팔아서.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로 오프라인 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완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부동산을 매각해서 성공적인 대안으로 이제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평균 한 10,000명 정도 접속하고 주간 조회수가 30만 명.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할 때 뭐 계속 이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짧은 2년 동안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여전히 뭐 오프라인을 그리하지만 여튼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해져. 이럴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린 일을 단순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회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펼칠 만한 충분한 상황적이 생긴 거죠. 우리 한국에 조사했는데요. 2021년 또 2020년, 20년입니다. 2020년에 조사한 결과인데 21년까지. 2020년에는 4월에는 온라인 교회 참여 의사가 없었어요. 50%가. 근데 바뀌었죠. 지금 의향이 있다가 36%. 의향이 없다가 36%였고 의향이 있다는 것이 48%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생각이 완전 바뀐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48%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60%는 온라인 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이제 인식의 차이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작년 8월 20일 신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제 점점 이제 바뀌고 있구나. 이분들이 온라인 교회,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 아니라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자, 근데 이제 온라인 교회에 누가 등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떤 사람들이 등록시켜야 되지?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가 지역 교회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싫은 경우. 개인 사실적으로 지역 교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교회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싫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냥 가상 공간이 좋아. 뭐 이런 부분들. 물리결의 질병,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오프라인 교회에 등록하기 싫은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교회 가니까 실은 이것저것 이제 뭐 성도들 관계나 뭐 돈 문제나 이런 것도 너무 이제 힘들어, 어떤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싫대.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딪히는 거 싫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 그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 대상은 나는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하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작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도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상담이나 제자 훈련도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아. 뭐 이런, 이게 약간 목양의 어떤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예, 교회가 너무 작아. 목사님도 없는 교회도 있어. 예. 우리 한국에도 이제 목회자를 빼고 가고 이제 너무 시골이 안 나거나 이제 너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빼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씩. 이런 상황에서 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죠. 그런 경우에 훈련이나 또 특별한 상담이나 특별한 기도를 받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온라인 목장이 필요한 경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이제 스텝으로 이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라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미디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 내가 이제 몇 가지 필요하거든. 실제적으로 상담도 해줘야 되고, 목회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할 팀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땅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곧 땅이잖아요. 홈페이지가. 뭐 유튜브가 곧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소그룹으로 줌으로 뭐 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 스태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참여하겠다. 뭐 이런 부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온라인 교회에 등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3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프라인의 교회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교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온라인 교회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크게 한 7가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해주는 예배.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소그룹, 목장 모임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목약.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직접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화나 이것도 온라인으로, 아니면 이제 줌으로 미팅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중보기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거니까 뭐 방송 연결해주거나 우리가 온라인을 참여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 이런 일로 우리가 한번 만나자.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주최하거나 어떤 그 사역에 봉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7번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크게 한 7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단계별로 활동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1단계. 우리 예배를 계속 방송해주고 실시간으로 예배들이 있는 거죠. 컨텐츠도 올리겠지만
예배에 가 또 전도하는 거죠. 뭐 좋은 어떤 전도에 관련된 영상이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 예. 뭐 이런 1단계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나는 이 교회 가고 싶다. 온라인 교회 참석하고 싶다. 예. 뭐 1단계에서 오프라인 교회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프라인 연결할 수도 있고 2단계 온라인 교회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세가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가 소그룹에 참여하거나 훈련받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단계가 나눠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3단계가 진행될 것 같아요. 소그룹 참석시키는 뭐 러빙 타임에 참석시키든 뭐 아니면 어떤 양육의 과정이 있든 뭐 그런 과정이 있고 3단계 마지막 4단계가 실제적으로 나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뭐 스태츠로 들어오거나 어떤 사회의 리더로 서해지거나 어떤 그 가마력을 끼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4단계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예배 및 전도인데 이제 일단 저희 생각에는 열린 교회가 안식일 메인 설교가 될 것 같고, 네.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열린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메인이 되는 것이 이제 러빙 타임을 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재림교회와 특별한 기별들을 이제 세미나나 뭐 어떤 컨텐츠로 이제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설교나 세미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리저리. 네.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단계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런 기별에 이런 것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할 때 뭐 온라인 새 가족의 상담이나 신방 같은 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단계를 밟았으면 이런 어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뭐 이제 제자 훈련에 들어갈 수 있기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 교회 갖고 있는 어떤 비전들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담을 통해서 뭐 스태프들이 참여하든 뭐 훈련을 하든 뭐 기초 성경 공부하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뭐 목장의 소그룹 참여하든 묵상 공동체에 참여하든 제자 훈련을 받든 때는 기타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여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가마력을 끼치는 거죠. 자원봉사나 뭐 동아리 지원이나 온라인 스텝 이거 이제 참석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온라인 교회의 크게 핵심적인 가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예배죠.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예배하는 부분들. 이게 좀 온라인 교회니까. 양육은 예수님의 제자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펼쳐지겠고, 뭐 소그룹이나 훈련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마력은 일단은 뭐 온라인으로 가마력을 끼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영향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선교하는 것이 또 주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 복음에 대한 콘텐츠나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예언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고 뭐 전해주는 것. 뭐 이런 어떤 가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끝으로 제가 두 책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메타버스 교회학교예요. 1년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온라인으로 교회학교 어린이죠. 교회학교를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이제 또 가상 공간에서 이들이 이제 진행했던 어떤 경험들과 좋은 점 이런 것들 다음 세대죠. 어린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좋은 매뉴얼 그리고 뭐 운동에도 이제 뭐 온라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유명한 책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책. 어쩌면 시대가 바뀌었고 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먹거리 찾아하기 위해서 이제 벌써 옮겨져야 되는데 어쩌면 좀 오프라인만 이것이 다다인 것만큼
선교적인 방식과 선교적인 어떤 전략이 시대에 맞게 흐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개신교회들은 이미 이제 온라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어쩌면 선교단이 또 이때를 위한 좋은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방이 흩어져 있고, 네, 그리고 또 내 오프라인 교회 사역을 하겠지만 또 온라인의 사역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나 뭐 묵상 공동체 다 온라인으로, 우리 이미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다 온라인 기반이에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 선교적인 온라인 교회를 통해 선교적인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은 선교단이 좀 구심점이 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지만 어떤 사역을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는 게 이제 딱 구체적으로 딱 실제적으로 딱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우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진행해서 선교단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잘 이렇게 이양된다면 보다 더 구심점이 있고 또 훨씬 더 사역을 온라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걸 이제 진행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어쩌면 선교단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초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뭐 질의응답, 그리고 저희가 한 롤 모델로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다 찾아볼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심플하게 볼만한 어떤 것으로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의 홈페이지, 교회,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좀 봐서 그 느낀 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자라고 좀 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 또 남의 비전들 또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들 먼저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봤던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하면, 같이 얘기 상관없어요. 네, 편하신 대로 좀 그냥 좀 나는 좋게 한 분이 일단 타이핑을 쳐줘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가능하신 분, 우리 같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타이핑을 치면 정리 좀 해주시, 서기 같은 경우죠. 네. 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보영 리더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밑으로 그게 되어 아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있긴 한데 아기가 일어나면 또 가야 돼가지고. 오케이. 네. 신부님이 그래서. 글로 수쳐 됐고 네, 한번 그냥 제가 해요. 한번 손으로 적으셔가지고 해도 돼요. 그래서 네. 한번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는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께서 충분히 인도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이제 영어권이 예배가 편하고 저는 네. 이제 한국어권이 편한데 이걸 가는 거를 처음 목적을 이제 같이 가는 걸로 하실 건지 아니면 한국어권이 조금 잘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권으로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비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영어권을 접근한다면 영어권은 아예 또 목회자 어떤 실시간으로 설교할 그 내용들 다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다시 생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한국을 한 사람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게 느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라인 교회를 진행할 때는 일단 한국어가 정리가 돼야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의 어떤 걸 할 수 있죠. 이거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일 뿐. 두 개 동시에 하기에는 인맥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범위도 또 너무 커지고, 왜냐면 따로따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뭐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두 개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한국어가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영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네. 네.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렇게 이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어권이 편한 애들이랑 가족들이 너무 많은데 갈 기회가 없는 식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워서 '영어권도 활성화가 빨리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영어권에서 이렇게 이거에 패션이 있으시고 같이 하실 목사님급이 아직 이렇게 딱 그렇게 세팅이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 남편이랑 인제 여기 교회 목사님만 트레이닝을 받은 상태고 소그룹 훈련도 받은 상태고 그랬는데 소그룹을 갖다가 인제 오프라인 교회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기다려야죠. 영어권은 쪼끔 기다려야 될 것 저는 영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하려면 이제 영어로 전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어로 하고 밑에 자막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어권 자체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체적인 세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세팅의 문제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원 메시지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뭐 다른 콘텐츠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그 LT로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그 온라인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대단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LT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LT를 같이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그걸로 소그룹을 이어지고, 그래서 온라인 소그룹 자체까지 LT로 이제 모여지는 이 구심점이 이 말씀 자체가 LT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T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을 때가 아닐까. 아니면 그거를 요청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LT로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걸로 우리가 어렵죠. 우리 많이 교회가 이렇게 LT로서 안식일 우리가 예배를 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 교회가 계실 때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래. 다 들렸네요. 죄송해요. 나 못 아니, 들었는 줄 알고. 너무 예뻐. 저는 네. 그 올려주신 거 온라인 교회를 이제 좀 봤어요. 봤는데 네. 진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거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보면서 소그룹도 이렇게 다 구성이 뭐 미혼 여성, 기혼 여성, 부부 뭐 이렇게 막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간대가 이렇게 딱 미리 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기도 모임도 보니까 그 순서가 저희 큐티 하는 것처럼 미리 어떤 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서로 또 나누고, 그리고 또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뭐 나라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있고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보면서 이거를 하려면 진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먼저 그렇게 셋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권이든 뭐 어떻게 뭐 다른 지역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어권으로 시작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최소 50명이 스텝만 50명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모집을 하는 이유는 1차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전과 이런 사명감으로 이게 딱 그래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느낌 딱 가져야 이제 여기에 기초 위에 2차 실제적으로 이걸 사역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야의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2차로 다시 확대하고 3차쯤 하게 되면은 이제 한 50명 정도 들어와야 실은 상담이나 그런 이제 여러 분야의 소그룹이나 또 중보기도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일에 헌신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현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에서 누가 이걸 감당하겠냐고. 한 교회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두 개가 합치겠다 할 때 실은 보통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통 지금 이제 10,000단이 넘어갔거든요. 이런 교회가. 몇천 명 이상 넘어가야 사역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인적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이제 개교에서 진행하기에는 실은 되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선한 목자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고 좀 여러 사람들 대상으로 접근하기에는 기존 현재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교단은 이미 인맥이 이리저리 인맥이 있다는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방 진짜 너무 좋은 또 얘기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이 거를 보니까 어린이 이제 그 학년별로 해가지고 많이 나눠져 있어서 선생님이 한 명씩 이렇게 계시고 그 줌 미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 소그룹이 아이들별로 학년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라인 교회가 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어른들 교회가 세팅이 좀 되면 어린 아이들 이제 어드벤처러나 그다음에 페파도 한글로 좀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이 온라인 교회 내에서도 페파가 그다음에 개척대가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학부모 거기 회의를 갖다가 이 교회에서 했어요.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성장년이 한 10몇 명, 20명 이렇게 되거든요. 부부가 합치고 한 30명 되려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나서서 헌신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서서 교육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교회 가서 영어권 가서 같이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별로 봉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만 그냥 맡겨버리고 자기는 협조를 하나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줄 만한 리더가 없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하면서도 참 마음이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잘 헌신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같이 협력할 분들이 계시면 아이들을 위한 이런 그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 뭐 오프라인에 가서 영어를 하고 싶은 애들은 하고 또 한글을 배우고 싶은 한글 문화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얼마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메타버스 교회 학교가 그렇게 해요. 그 시간대 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불러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 8시인가요? 8시. 어디 못 가. 애들이 이거 참석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참석하고,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좋은 도전이 되겠다 할 만한 어떤 내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멀겠지만, 여튼, 우리가 좀 구성이 되고 헌신도가 일어나게 되면 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네, 저도 네, 신방 아니 그거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다 전부 다 딱 셋업해놓고 딱 시작 이게 아닌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냥 더 많은 헌신자가 나타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타겟 자체가 어른들 대상을 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등장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가 좀 다르거나 좀 달라지겠죠. 특정한 시간대 달라지겠죠. 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난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애들도 없고 뭐 조그만 교회라 뭐 활동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난 하고 싶은데 실은 내 교회 오프라인 교회 아니면 실은 못하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내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나 온라인 참석해서 이 시간대 나는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시간대에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50명 정도 최단 50명 정도 이렇게 모으기 할 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 네, 저는 신부영. 이제 아유, 안면, 네. 네, 저 개인적인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오기는 했는데 저는 아직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그리고 네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다 각자가 오프라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와 이 지금 하시는 온라인 교회 개척 사업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러면은 오프라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게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 첫 질문이었어요. 번째, 예, 맞아요. 첫 번째, 저도 오프라인 교회, 열린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똑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분야에 사역할 수 있는 분이죠. 각자 이제 오프라인 교회 사역의 비중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헐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분위기가 안 된데 나는 제자 훈련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왜 우리 제자 훈련이 내 교회 보통 오프라인 교회면 내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면 집사님은 지금 저 열린 교회 묵상 공동체 참여하잖아요. 그죠? 벌써 온라인 교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벌써 내 교회 있지만 다른 교회 좀 다니고 있거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프라인 교회를 열심히 충고하지만 분명히 오프라인 교회 하지 못할 영역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라인을 움직일 만한 여력이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회들은.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온라인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한계가 많아요. 개교회에서는. 네. 그리고 합회가 뭐 돈이나 어떤 힘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상담이나 이걸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교회는 실은 이제 선교 다니지 온라인 교회에 반쪽짜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해주고 공동체도 해주고 세미나 열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근데 실은 상담의 힘을 해주지 않아요. 목양을 해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아미안 그 집사님께서 나는 묵상 공동체나 뭐 제자 훈련을 시간이 맞으면 해줄 수 있다. 뭐 헌신한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는 사람들 붙여주는 거죠.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갔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겠죠.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형태는 온라인 교회 것을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현재로. 뭐 우리가 제자훈련 다른 교회 분들이랑 하는 것도 온라인 교회고 또 어떤 지금 새로 제자훈련 시작하신 분은 자기 교회에서 너무 제자훈련을 하고 싶은데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 갈급함을 풀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번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해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분들은 이제 인지는 못하고 있어도 이미 온라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양육과 전도는 아직 아니지만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틀을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거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 데가 없거든요. 제자 훈련 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 뭐 안면 집사님 말씀하신 묵상 공동체도 교회 안에서 이게 되어져야지 훨씬 더 이게 큰데 그걸 어떤 경우에는 이분을 일로 초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온라인 교회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모든 분들을 초대를 해서 영적으로 성장이나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래서 또 오프라인 교회는 우리가 오프라인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프라인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 교회에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오프라인 교회로 진짜 같이 이렇게 섬기게 돼도 좋은 것이고 또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어떤 지속적인 뭐 말씀과 지속성, 양육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단에서 계속 해오고 있던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체계가 잡혀서 어떤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이게 있죠. 가장 첫 번째가 그렇게 그런 뭐 이익이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선교단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양육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게 양육과 목양도 같이 될 수 있는 선교도 같이 될 수 있는 전도와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이게 좀 더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더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름아름해서 우리가 단톡방에서 뭐 리더를 구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맞아요. 온라인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선한 목자교회에서 아까 신보영 집사님 이렇게 봤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룹들이 쫙 있고 하면은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이런 맞아요. 프로그램들이 진행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단이 진짜 이 때를 위해서 정말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넘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에 가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하고 어떤 사역들 연결시켜주고 예. 그리고 그 사역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2,000명 가까이 밴드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지만 2,000명 가까이 밴드에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한국에서. 근데 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각자 생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을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쏴주자는 거죠. 예. 그러면 더 많은 선교의 영향력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하지 못하는 어떤 역사들이 주님께서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실제 중앙교회를 제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네. 교회를 하다가 이 교회에서 나와서 그냥 온라인 교회만 다니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주변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는 분은 저는 오프라인 교회를 싣거나 온라인 교회만 다니겠다 할 수 있어. 나중에 또 오프라인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이제 온라인 교회 따라 오프라인 교회 갈 수 있다.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요. 어차피 어떤 공동체나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네. 이제 인식의 전환. 나는 이제 온라인 교회 전에는 이게 예를 들자면 집에서 뭐 유튜브 보고 할 때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교회 소속감도 없고 혼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교회 소속감을 주겠다는 거죠. 공동체도 주겠다는 거죠. 비록 오프라인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충분히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상으로 자기 이제 아바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교회 참석하기도 하거든요. 가상 공간에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미. 저도 삼육대학에서 가상 아바타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삼육대학도 이제 지금 실행하지만 체험은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애들은 이미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은 애들도 있어요. 이미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로. 생각과 사고가. 네. 감사합니다. 또 안면집 얘기해 주세요. 저 얘기했는데요, 방금. 또 얘기해요? 뭐 또 얘기가 있는 줄 알고. 아니요. 아니 사실 근데 그때 온라인 교회 이거 얘기 이제 하셔서 선한목자교회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보다는 이쪽 미주 쪽, 캐나다 이 북미 쪽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교회로의 접근성이 되게 좋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환경이. 근데 여긴 정말 교회 찾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특히 인제 한국 사람을 좀 그리워하는, 한국 문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힘들어요. 특히 인제 미주보다 캐나다는 더 힘들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땅덩어리는 미국보다 더 큰데 한인교회가 10개가 안 돼요. 캐나다 전역에. 그리고 여기가 토론토 같은 경우는 거의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 하여튼 엄청 많이 사는데 여기에 딱 토론토 다운타운 근처에만 한인교회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 온타리오 주에 전무해요. 한인교회가. 여기서 주를 생각하시면 그 미국은 52개 주가 있지만 캐나다는 10개 주예요. 땅덩이 그렇게 큰데. 근데 그런 주에 한인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BC 주, 그 밴쿠버가 있는데도 그 주도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엄청 큰 주인데 그 주의 한인교회 밴쿠버 안에 딱 2개인데 다 모든 교회들이 한교회 다 비슷하게 1시간 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딱 모여 있고 그 다음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희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특히 이제 캐나다는 더 하죠. 그리고 조금만 이 교회가 있는 데를 벗어나면 2시간, 지금 저희 교회도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2시간 운전하셔야 되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매주.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네, 이렇게 또 그리고 매주 그러니까 오시기 힘드니까 그분들은 격주로 오세요. 원웨이가 하이웨이로 1시간 반, 2시간 걸리시니까. 네, 그렇게 오지 않으면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아유, 좋습니다. 네. 그래요. 또 얘기를 좀 하죠. 우리 이성희 장로님, 사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 이야기는 잘 들립니까?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저기 취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떻게 나갈 방향 같은 걸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미 가닥은 다 잡혔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는 차차 정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든지 방향만 잘 정해지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보통 이런 걸 정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오픈하는 교회가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그냥 갈려 나와가지고 몇 명이 갈려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사람이 생겨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고 싶은데 뭐 일단 재정 같은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면 이제 건물들이고 이런 게 없으면 뭐 시작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한된 거 우리는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요거 서람 목사교회 것도 보고 또 이렇게 목사님 올려주신 것도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여기 목사님 여기 보면 그 비전, 예배, 양육, 선한 가마력, 선교 이렇게 했는데 기존 교회가 뭐 제가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를 봐도 이 4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잘 없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기존 교회가 안 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아예 안 하고 주로 뭐 행사라든지 교회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거나 못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안식일교회 정통적인 안식일교회가 우리가 좀 이런 거보다는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아쉬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데 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우리 JDTS가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제 기존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거 그리고 너무 또 우리 교회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정하잖아요.
안식일 교회 교리에 집중하는 음. 모든 메시지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전도회라든지 그냥 완전히 교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어떤 만약에 정말 이게 선교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요즘 연합회에서 재림교회 뭐 정체성 회복 이걸 우리가 뭐 같이 협조하고 같이 세우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라 우린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지향해야 될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새로운 뭐 전도를 냈어요. 근데 교회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죠.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양육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어린이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영어권 얘기도 했는데, 뭐 당장 이제 어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영어를 이제 위주로 첫 번째 한국말을 위주로 하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린이라든지 2030이라든지 또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3040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포커스가 충분히 좀 준비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그런데도 60, 70대를 또 배제하고는 뭐 미주 같으면 굉장히 한국도 마찬가지로 교회 대부분이 그런 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잘 서 있어야 또 그런 분들의 서포트가 있어야 또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세대별로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하고 말씀 묵상 그다음 BW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누가 이제 뭐 오라 가라 이런 모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온라인은 컨텐츠도 좀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없는 거는 좀 컨텐츠예요. 그래서 영상 관련 컨텐츠도 좀 많이 이제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김장로님 또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 이제 뭐 열린교회 개척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소그룹 사역 훈련을 하고서 그것을 사실 9명의 소그룹이 금요일 소그룹 모임을 예비적으로 시작하면서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오늘 좀 생각을 같이 짧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필요성에 대해서를 알고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온라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컨텐츠를 새로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나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를 다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짠 하고 내보일 건지 아니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빌드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게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성이 되면 아니면은 2차 태스크포스 팀을 우리가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2차 태스크포스 팀을 우리가 이 모집을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그렇게 볼 것 같고 우리가 참 선한 목사교회는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굉장히 큰 것을 일단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두고 가장 처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뭐 그러니까 연간 계획서를 세우는 거죠. 그 뭐지 일정표 같이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또 2차 또 목표를 또 이렇게 가고 근데 열린교회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그 성취는 빠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신 있었던 건 뭐냐면 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1년 차에 몇 명이 되고 2년 차에 몇 명이 되고 3년 차에 몇 명이 돼서 언제 다음 교회를 개척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할지를. 네, 장로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장로님 말씀 좀 정리하자면, 이제 실은 우리가 큰 선에서는 1차, 2차, 3차 정도 우리가 교회 개척팀을 모집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진행할 거냐, 이걸 이제 좀 디테일하게 타임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혹시 여기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여기 뭐 덧붙여나 뭐 질문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궁금한 건 이제 온라인 교회가 그 36 열린 교회가 배가를 하신다고 이제 교회 개척이 목표시다고 3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목표를 잡고 계시는데 그 교회 중 하나가 온라인 교회인지 그리고 이 아닙니다. 배가를 한 그건 아니에요? 네. 오프라인 교회를 목적으로 네. 하셔요? 여기 온라인 저 36 열린 교회와는 사실 조직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는 컨텐츠를 가져다 쓰고 안식일 예배를 이렇게 가져다 쓸 수는 있어도 36 열린 교회 그래서 구성원도 지금 현재 36 열린 교회 구성원이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이제 목사님도 36 열린 교회 일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단의 교회 개척 팀장이에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단 지도 목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합류된 것이지.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 팀장으로서 36 열린 교회는 개척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다음 교회를 개척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선교단에서는 일단 36 열린 교회는 개척 팀장으로서는 개척이 끝났고 이제 유지보수 어떻게 유지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 좀 코칭에 이런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선교단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단 그렇죠. 36 열린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이제 선교단에서 교회 오프라인 교회를 개척 하나 하고 이번에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선교단 단위에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타임 테이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 이성희 장로님 혹시 여기 생각이 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이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럼 뭐 아까 장로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그 일단은 우리가 지금 6명이죠. 네, 우리 선교부장까지 7명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같이 그 선교부장님이 서중환 앞에 선교부장님 얘기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래요. 같이 이렇게 지난번에 이게 첫 회의죠 우리가. 네, 네. 우리가 본격적인 네, 공식 회의는 첫 번째. 그래서 네. 이제는 뭐 취지는 다 동의를 하셨고 동감하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6명, 7명이 목사님이 이제 일단은 지금 목사님이 총괄 하신다면 6명이 일장백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을 좀 짜는 것도 필요하고 각자 그냥 맨날 와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쪽 분야에 준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오고 뭐 예를 들면 양육 분야, 상담 분야 아니면은 저기 개척 멤버 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 담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담당을 해서 그런 것들도 정하는 게 조금 어쨌든 뭐 회의만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뭘 갖고 와야 실제적으로 될 것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또 지금 한 번씩 하시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것들 좀 얘기를 좀 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집사님. 네. 이제 오늘 이제 첫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 이제 모임에서는 각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가 어떤 건지 각자 이제 맞아요. 전혀 아이디어가 없다가 맞아요. 이제 그 올려주신 거 보고 이거 너무 좋고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견을 오늘 모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결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뭐 나누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분야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뭘 해야 될지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이다 이러면 이거는 상담은 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맞아요. 있어야 상담을 하는 거지 하고 싶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게 좋은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그 다음 이제 모임 때 그 분야에 따른 사람들을 조금 더 초대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때 좀 나누면 어떨까요?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또 아미안 집사님? 예, 저 질문이 있어서요. 네, 지금 네.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제자 훈련할 때도 보면 어떤 거를 하기 전에는 그 사전에 했어야 되는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BWL을 하려면 BW를 했어야 됐고 맞아요. DTL을 하려면 DT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런 사전에 자격이랄까 아니면 갖춰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가 스텝으로 참석할 때? 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분들도 이제 모실 거라고 2 차, 3 차로 모실 그쵸. 거라고 할 때 또 이제 뭐 추천을 해야 되는 분들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또 어떤 분들을 놓고 또 기도해 봐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DT 인제 3 단계 다음 주면 이번 주면 끝나는데 마감가를 하는데 어 '이렇게 준비 없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좀 들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 너무 여기 온 게 너무 이쪽 그 제자 훈련을 접하기 전은 너무 짧아 가지고 이제 LT도 시작한 지 뭐 반년 남짓 됐고 했는데 이런 걸 하려면 SM도 좀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저 너무 모르는데 여기 와서 오라 그러셔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사실은 앉아 있는 것도 부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걸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또 저희가 선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교단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여타의 과정들을 좀 한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모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담 쪽을 도와주실 분이 인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상담 쪽에 어떤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이렇게 조인을 하려면 이런 과정들을 수료하시고 상담 쪽에서 사역하시고 봉사하셔야 되는지 이제 고런 것들도 사실은 좀 궁금한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네. 이호경 집사님 하실 말씀 있나요? 잠깐, 이호경 집사님. 저요? 네. 타임테이블에서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자, 네. 네, 장로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할게요. 네. 저희도 지금 뭐 안미연 집사님이나 뭐 다 이게 이제 일단 시작은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시작을 해서 그게 3사람이 되고 5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비전을 공유해서 그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이성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해서 바로 시작해도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비전을 다지는 시간도 조금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비전을 다질 시간을 만들고 나아갈 방향을 좀 여기 멤버에서 우리가 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을 초대해도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2차를 멤버를 초대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아직 나도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저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일단은 필요성은 다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그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좀 이렇게 좀 다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 우리가 뭐 지금 뭐 교회 개척할 때 그 성공하는 교회의 7가지 역량이라는 책을 놓고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다른 분들도 뭐냐면 그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어떤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목사님이 좀 재구성을 해서 이제 최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올렸어요.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내용들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시 정리하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기한 걸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비전이 일단 충분히 공유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어떤 비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올려드렸지만, 이것이 큰 선에서 나도 참 저렇게 좋다, 저렇게 참 괜찮다 라고 생각했지, 그냥 저게 저렇게 가야지 100% 동의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된 건 아니거든요. 큰 선에서는 괜찮네, 뭐 요 정도 된 거지. 나는 저런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난 저 단어보다 이 단어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나름대로. 네.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야 어떤 교회의 이미지와 방향성, 우리가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들을 정리한 것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전의 공개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리가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책을 같이 읽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챕터별을 나누더라도 그 온라인에 관련된 어떤 책들, 뭐 그런 어떤 잘 준비된 노력했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고뇌들 이렇게 담긴 책들이 뭐 그게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이런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이제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 같이 꿈을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이 과정을 하면서 이것만 책만 읽고 나누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실은 같이 실제적으로 제가 롤 모델로 선한목자교회를 얘기했지만 지금 다른 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겸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우리 나름의 색깔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넣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 유튜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뭘 넣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 이게 딱 픽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도 뭘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딱 픽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가 들어갈 텐데, 어떤 것이 들어갈 텐데, 뭐 이게 여기 선화목적교회가 이렇게 샘플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쉽게 생각이 될 거예요. 아마 상담도 필요하고 속으로 들어갈 때는 다 주거든요. 그 속을 열 수 있도록 공짜로 그 주소를 줘요. 예약을 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준 주소를 각자 살 필요 없고 여기서 아예 제공해 줍니다. 쓴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해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큰 선에서. 누가 이걸 맞냐 안 맞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네. 큰 흐름 쪽에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와야겠다라고 결정을 지어야 우리가 2차적으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누굴 데려올 때 최소한 뭐 2차 팀 구성, 2차 TF팀 구성 자체는 좀 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조직이 필요하면 이런 상담에 뭐 제자 훈련을 했지만 뭐 최소한 DT나 뭐 BW를 한 사람 중에 적어도 뭐 상담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우리 데려오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자.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각자 알아봐야 되거든. 그다음 2차는. 그래서 알아봤는데 요 사람 괜찮다 하더라. 요 사람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좀 약간 중심이 될 만한 사람들 또 모아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제 얘기를 또 나누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역 조직에 좀 더 적합한 사람 뽑았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좀 기초벽을 쌓았다면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지을 만한 좀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을 손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니까. 자, 우리 홈페이지를 해야 돼. 우리는 땅을 사는 게 아니니까. 또 홈페이지에도 좀 잘 아는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꼭 제자 훈련 받으면 좋겠죠. 이 얘기 편하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 중에서 좀 알아보자. 뭐 여기저 알아가지고 이분들 같이 하면 좋겠다. 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야, 우리가 이거 할 때 실은 뭐 이런 게 필요하더라.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런 거기에 맞는 사람들 알아봐서 이제 뽑아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2차 TF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차 TF팀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큰 방향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의를 통해서. 이게 빨리 되면 빨리 2차 TF팀을 데려올 거고, 이게 좀 더디면 더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딱 기초가 잘 놓아져야 2차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질문할 때 내가 다 얘기할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데려오기 좀 쉽겠죠. 내가 어차피 누군가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들을.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정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전과 방향, 어떤 큰 그림들이 나름대로 세워져야, 청사진이 세워져야 이걸 실제로 세울 만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그림을 그려야 돼, 어느 정도. 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렸다면 좀 어렵겠지만, 이미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험할 거기 때문에, 또 온라인 그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샘플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샘플링을 잘 참조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간다면, 또 우리가 좀 제자 훈련이나 뭐 묵상 공동체나 뭐 우리 소그룹도 이제 실제로 다 이제 온라인을 이제 다 진행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경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저희 이제 교회를 열린교회 개척할 때는 진짜 정말 전무했어요. 진짜 너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배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다 처음 경험하는 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롤모델 할 만한 데가 없었어요. 실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개림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 게이트웨이 책 외에는 진짜 뭐 한국 교회는 전무할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 갖고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여기 하는데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지금 이제 2년을 끌어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성도도 늘어나고 우리가 좀 감도 잡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게 첫 번째 하는 거죠. 재림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오프라인 교회가 있잖아요. 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역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야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느 딱 개척이 되면 저는 이 교회를 감당할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컨텐츠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도 이게 다 진행되고 도와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진행을 도와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궁극적 목회자가 분명 어떤 시점 지나면 제가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예 여기를 하고 뭐 온라인 교회, 오프라인 교회를 같이 두 개를 겸하든 어떤 방식을 어떤 누군가를 세워줘야 생각되는 거죠. 교회니까 전담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도기니까 지금 흘러가겠지만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합회에서 여기 교회 목회자를 딱 배치해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사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만큼의 어떤 사람이 이제 인사 이동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 달에는 이 교회가 딱 어느 정도 신입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딱 기반이 돼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가 형성되어서 이 목회자를 파송해야겠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1차가 한 3월 달 정도 되면 1차의 어떤 개념들 정리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면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나름대로 딱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한 것들을 진짜 다 공유하는 수정 보완을 다 해야 돼요. 이것들. 그러니까 제 생각을 발표한 건 이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브레인스토밍 한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난 그것들 좀 더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은 또 수정 보완하겠지만 큰 틀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런 선을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과정. 이제 2차 TF팀이 들어오게 되면 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더 조직 어떤 부분, 왜냐면 그 분야의 어떤 나름대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 인맥이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핵심이 불러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하튼 이제 좀 이렇게 팀워크도 갖춰지고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홈페이지가 이제 제작이 시작될 거예요. 2차가 들어오게 되면 좀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가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2차가 딱 끝나면 이제 홈페이지는 이제 벌써 시작해야 돼요. 3차 때는 그걸 돌릴 만한 사람이 필요. 이런 어떤 그걸 과정들이 봤을 때 홈페이지가 어떤 큰 홈페이지는 큰 지배 틀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이건 디테일에 좀 들어가서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홈페이지는 집을 그냥 겉에 뼈대를 만든다 그러면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선한 목자교회를 보면은 각 콘텐츠마다 동일성이 있어요. 시작이 같아. 모든 예배가 시작이 이렇게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6 열린교회에서 예배 콘텐츠를 가져오면 그 시작이 온라인 교회에 맞게 시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를 다듬어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더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갔다. 뭐 이거는 나중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그렇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비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나눠야 되죠. 그래서 1차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은 지금 홈페이지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1차로 홈페이지가 아니라 콘텐츠를 이렇게 다듬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2차에 모집을 하고 3차로 어떤 사람을 모집을 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야지 저는 2차를 모집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다음 모임이 되든지, 다음 모임에도 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가 우리 지금 끝나고 그럼 다음에 언제 모입시다 하고 과제가 사실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해와서 같이 이렇게 나눕시다. 그래서 왜냐면 온라인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오프라인 모임은요 2시간 3시간 해도 돼요. 시간적으로 뭐 우리가 언제 저녁에 만납시다 그러면은 2시간 3시간 해도 되는데, 이 온라인 교회 우리 지금 비전팀 모임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축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대충 이제 어떤 흐름인지 일단 아시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청사진을 그려놔야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 데려오거든요. 네, 그 실제적으로 사역을 이끌 만한 인적 구성을 할 만한 그런 핵심 멤버들을 이제 2차 때 모집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런 비전을 가지고 2차 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이성희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장 우리가 누굴 맡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2차를 모집한 다음에 3차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죠. 왜냐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팀을 구성해야 되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같이 팀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상담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상담에 어떤 그 상담에 좀 재능이 있고, 그럼 또 약간 거기 팀을 안 들면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3차 때는 매뉴얼과 계획이 다 만들어져야 이게 오픈이 딱 돼야 돼요. 오픈이 딱 될 때 바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오픈하지 않지만 홈페이지를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이런 저런 과정들이 만들어져 가고 이 전체적인 딱 이제 돼야 되거든요. 딱. 그래서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제 3차가 만들어지고 3차가 다 계획 발표가 딱 되면 자, 시작합시다 할 때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만들어 왔던 홈페이지가 딱 오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잡아보는 거예요.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실은 이제 1년 잡았지만 실은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첫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7월 달에 교회를 오픈했거든요. 우리는 실은 교회 오픈은 이제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 아, 오픈 이렇게 아니라 빨리 됐어요. 안식일 예배를 다음에 1년 있다 할 줄 알았는데 그해 6월부터 바로 한 5개월 만에 시작을 했거든요. 안식일 예배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한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오면 굉장히 더 빨리 될지 늦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올릴 때 다음 회의할 내용들을 제가 올렸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복사해서 다시 해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올렸어요. 밑에 이제 카톡에 제가 올렸어요. 이제 1차는 이제 온라인교회 비전이나 사역 방향이나 선교적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큰 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교회의 어떤 구성이나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샘플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온라인 이제 그런 교회만 봤잖아요. 이제 주로 선한 목적 교회를 중심 봤으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고, 다른 교회 어떤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그리고 온라인 교회 사역계 조직에 대해서 뭐 상담, 그대로 이제 선한 목적 교회 그대로 가져갈 거냐, 어떤 걸 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큰 선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되는 생각. 1, 2번. 그러면 3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차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회의, 누구누구 데려오자. 이런 사람 다 필요하다. 이런 사람 데려와자. 그래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 3월 달 이내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청사진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큰 사진은 이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자, 전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받고 바로 우리가 다음번 모임 언제 만날 것인지와 그다음 다음번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마칠게요. 네. 저는 네네네.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기적인 모임 네. 시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시간을 빼놓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1시간을 이거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하는 거는 모든 비전이 다 되고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처리할 거면 따닥따닥 처리하는 건 1시간에 가능한데,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서로 이제 같이 하나의 사역자가 되면은 굉장히 지금 이 비전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냥 소통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처음에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간을 두면서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시간에 딱 한계가 있어갖고 그때까지 뭘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이죠. 왜냐면은 충분한 우리가 비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논의가 아니라 어떤 공유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그 비전에 맞게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36 열린교회에서 제자훈련 중심의 제자훈련 기반의 소그룹 중심 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소개할 때 이 교회 오면 제자훈련을 해야 되고 소그룹에 모두 속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세우는 기간, 어떤 교회야라고 뭐라고 그 정체성을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여겨져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겉에 있는 모습은 뭐 선한 이웃 교회를 따라가든 뭐 다른 어느 교회를 따라가든 간에 이 36 열린 온라인 교회, 어떤 온라인 교회만의 정체성을 좀 모두가 다 한꺼번에 공유하는 시간, 그거를 좀 나누는 시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지만 그걸 하나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몇 주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간을 위해서 특정한 일주일에 언제는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핵심은 정기적인 시간을 확보하자. 이게 첫 네네. 번째예요. 이게 네. 제일 중요한 어떤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 신보영 리더님은 기도를 좀 더 하고 생각하자. 음.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은 좀 비전에 대한 걸 더 생각하고 이거 관련된 책도 좀 읽고 네. 그래서 더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목사님이 카톡에 올리신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카톡에 다음 회의가.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나갔는데 목사님은 갑자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숙제를 주면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간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기도하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할지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예를 들면 이 책을 읽고 다음 주에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제자훈련 때 모이면은 바로 독서 나눔 하잖아요. 말씀 묵상 나눔 하듯이 같이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1시간 회의 30분은 예를 들면 그런 나눔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회의하러 모였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간 모임 자체도 저희들에게 외로운 시간,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비전 공유를 계속 모일 때마다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비전 공유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비전 공유하면서 이게 구체적인 제안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구성들이 그렇죠. 같이 네,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해야 비전이 이게 틀이 잡히기 때문에 청사진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이제 같이 이제 하자는 어떤 개념이고 그 개념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비전을 할 때 뭐 막연하게 아니니까 그런 틀이 네.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저도 이런 그래서 비전 같이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좋은 것 무슨 같아요. 팀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다 똑같은 생각만 하고 올 필요는 없다고요. 똑같은 맞아요. 다 그런 게 좋은 것 유튜브만 같아요.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 해야 되고 어떤 맞아요. 사람은 양육팀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죠 이런 거 멤버십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 기본적인 새 신자들을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한 사람이 나눠서 깊이 좀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한번 더 생각하고 연구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분은 비전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뭐 30분 이상은 이런 걸 이런 구체적인 거를 좀 자기가 조사한 거를 또 발표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또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성희 장로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계속 공유돼야 되니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확보를 좀 해면 좋겠다. 30분 정도라도 이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독서를 얘기를 하고 같이 은혜를 뭐 책을 읽으면서 온라인 교회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생각을 좀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런 걸 하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좋겠다.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고 네, 기도는 이제 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기도를 시간 가지면 되니까 제 네.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면 되니까 마칠 때 뭐 그룹을 나누는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우리 아미안 집사님 하실 말씀 됐어요? 우리 신부영 집사님 없습니다. 됐어요? 자, 이영일 집사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다고요?
혹시 이제 지금 이제 정기적인 시간을 확보하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 안에서 네. 우리가 계속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자. 그리고 좀 구체적인 논의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잡았는데 혹시 여기서 추가로 하시면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걸로 하고 하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순서대로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기적인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6시에 모여서 7시 40분이 됐습니다. 제 말하면 7시 반쯤 끝냈으면 좋겠다는데 역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모임이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먼저 정기적인 시간 확보를 이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가 가장 좋은지. 네. 요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정명규 목사님도 좀 들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몇 가지 가능한 시간을 놓고 정명규 목사님도 오케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이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할까요? 자, 언제 시간이 제일 좋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번 모임에 곧 영향을 주니까. 예, 제자 훈련하는 저는 것처럼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언제 2시간 딱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저는 2시간 저는 정도 이 시간이 좋습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이 시간이 시간. 좋습니다. 아, 지금 네. 이 시간. 네. 또 저도 좋아요, 이 시간. 이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이 시간이란 말씀인가요? 한국 아,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그렇죠. 한국 한국 화요일 날- 시간으로 화요일 날 새벽. 거기는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네네, 월요일 오후. 저 괜찮습니다. 저도. 네,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시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정령 1차적으로 1차 화요일 한국 시간을 할게요. 화요일 새벽 6시. 8시까지. 8시 전에 무조건 끝나는 걸로. 나머지는 무조건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것입니다. 네, 시간 오버되면. 빨리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늘릴 수 있어요. 뒤에 부분들은 혹시 시간을 30분 정도 저 땡길 수 없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한국 괜찮으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힘들어요. 자, 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6시에 하시죠. 6시. 우리 6시하고 장로님 또 일 나가셔야 되니까 아, 네. 저는 좀 우리가 예. 2시간 아니면 7시 반에 맞추는 걸 합시다. 네, 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니까 뭐 정신없다 하지만 7시 반로 맞추는 거랑 어때요? 네. 저도 실은 애들 지금 막 나가고 지금 지금 막 정신없을 때거든요, 지금. 글쎄요. 네. 7시 반까지 마치면은 딱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좀 나아요. 좀 나아요. 저도 지금 정신없고 지금 인사하고 막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악수하고 인사 지금 여기 안 보이는 데서 막 인사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6시 네. 6시에 하고 7시 반에 마치는 걸로 하죠. 네. 근데 오늘 다음 주부터 그 미국이요. 거기 미국이랑 캐나다가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알고 계시죠? 저희 모르죠. 그럼 우리 아. 12시 되나요? 12시. 우리는 12시. 네. 여기는 12시, 거기는 동부는 3시.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확인해 보세요. 괜찮은지. 뭐 괜찮지 뭐. 할 수 없. 대답을 안 하시면 괜찮으신 걸로. 근데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더 확실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일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보영 안미영님. 네, 저는 그 3시 한 20분쯤에 픽업이 있는데 아들이 운전하니까 저는 차에서 아까처럼 차에 있다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괜찮죠, 그래요? 뭐. 네. 시간이 1시간 당겨지면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네. 오케이. 우리 저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화요일 날, 요 시간대를 하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미국 시간 1시간 당겨지면 이제 12시? 12시, 3시 되나요? 그렇죠? 네. 네, 12시, 3시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이 있다면 이제 정영희 목사님, 그래서 이 시간대 제가 성경 보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되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 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요런 타임은 괜찮나 해서 또 다른 시간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저는 평일날 다 괜찮습니다. 월, 화, 수, 시간 목, 다 금. 괜찮고. 네네. 네. 이성희 리더님 한번 얘기해. 이성희 리더님 어떠세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괜찮고 화요일 괜찮고 예, 그렇습니다. 화요일 아. 월화 괜찮습니다. 월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예. 시간은 수요일 요 시간대. 화수, 화요일 요 시간대. 화수 이 시간이죠. 네. 화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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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안면 집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네, 네. 저도 어떻게 괜찮습니다. 없는 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진행하고 혹시 사정이 있으면 그때 또 수정 보완하는 거 하죠. 될까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30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비전에 대해서 그 비전에서 하나씩 이제 필요한 어떤 부분들 책에 필요한 책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할게요. 오늘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교회 그 산안 목자교회를 샘플로 올렸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한번 보니까 훨씬 더 비전 공개 쉽게 되잖아요. 네. 아니면 다 어렵거든요. 이게 구체화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쉽거든요. 저희도 게이트웨이 교회를 읽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실제로 한 교회 개최한 샘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태로 좀 이해가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만한 책을 좀 제가 좀 골라봐서 좀 선택해가지고 그 책을 PDF 파일로 일단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책을 좀 챕터별로 좀 읽고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온라인 선한 목자교회처럼 좀 좋은 샘플 같은 게 있으면 또 좀 나누어서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뭐 그런 어떤 뭐 처칠 교회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조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는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어떤 시간들에 좀 초점, 읽었던 과제들 좀 얘기하는 시간 좀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논의를 또 같이 하는 걸로 아니 같이 이제 결합돼가지고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은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상황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비전 공유 계속 가야 돼요. 어차피 네네네. 계속 설명해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한 7시 20분에 맞춰서 이제 우리 기도하고 속으로 흩어져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좀 찾아보고 또 다음번 우리 나눌 만한 어떤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칠까요? 네, 네. 오늘은 대표로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그룹으로 좀 나눠서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역사임을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스러울 수 있는 모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 또 각자의 직장도 있고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일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비전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진 마지막 찍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감사합니다. 사진 부탁드릴게요. 얼굴 제가 비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첫 번째 모임 1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잠깐 우리 안미연 리더님이랑 신보영 리더님 잠깐만 네. 얘기하고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네.